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월과 3월은 증시 흐름이 좋았지만 이번 달에는 물가 악재가 터지고 있고 전쟁 악재도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주식창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 주였지만 그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주 최고 화두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이 이번 주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21세기 전쟁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 내가 때릴 거니까 너는 잘 막아야 된다. 이런 예고를 해주고 지금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금요일 오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도 출렁출렁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복을 하기는 했지만 뭐랄까요. 그냥 명분을 찾기 위한 소규모 보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공격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또 엄포를 놓고 있던데 여하튼 21세기 전쟁이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이 추가 대응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이 이슈는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에서는 굵직한 물가지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보다 0.7%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0.3% 상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혼자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다들 한마디씩 거들어 주는데요. 어떤 위원들은 1월 판이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연준 위원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설정한 이 2%라는 물가지수 목표가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9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삼성전자도 미국에 큰 공장을 짓는데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돈을 풀면서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빨리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올해 11월에 미국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내릴 것 같긴 하지만 세 번까지 내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구 반대편 유럽 물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근원 물가지수를 보면 이번 달 2.9%였거든요. 약 1년 전에 5.5%였던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유럽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면서 물가가 빨리 떨어지고 있으면 6월에 금리 인하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물가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유럽은 미국과 다르게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JR 리츠에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한 주간 한국 코스피도 좋지 못했는데요. 2600선까지 깨고 25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 동안 2.3% 하락했는데 아니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들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올 때는 미끄럼틀을 타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800도 갈 수 있다는 분위기에서 2주 만에 200포인트가 까졌으니까요. 정말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아수라장입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 미국장을 보니까 엔비디아 하루에 10% 하락했더라고요. 시가총액 3위 종목인데 하루에 10%가 빠지는 걸 보면 역시 미국은 클래스가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5% 주가가 빠지면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위에서 5위로 밀렸는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조금 크게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일주일 동안 약 4% 하락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요일 한국장도 일단 스타트가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아마도 조금 우울한 월요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희 ISA 계좌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주 투자하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단순합니다.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주가가 내려가면 물을 타고요. 물을 계속 타다 보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조금씩 덜어내는 이런 사이클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물을 타는 단계입니다. NH투자증권 이번 주 제가 생각하는 가격 두 번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50주씩 두 번 매수를 했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도 이번 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금요일에 사지 말고 다음 주에 샀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더 사고 싶지 않지만 주가가 내려오니까 또 사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로 50주를 담아 보았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올해 목표가 800주 담는 것이었거든요. 최근에 10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900주가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가격이 12,400원대입니다. 그래서 12,300원대까지 또 주가가 내려오면 또 사겠지만 12,300원대를 보여주지 않으면 올해는 매수를 종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우선주 배당금을 받는 대가로 지금 주가 하락을 톡톡하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평단가보다 약 2%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번 주에 1,200원대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1,100원대로 내려오면 또 사겠지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일단 일부는 덜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은행주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바꿔볼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올해 매수 목표 1000주 중에서 이제 900주를 매수했고 100주가 남았는데요. 아마 월요일부터 주가가 더 빠질 겁니다. 저의 평단가는 1,550원 정도인데 평단가 아래로 혹시 내려온다면 나머지 100주 더 매수하고요. 일단 1차 매수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스 커버드콜 3형제가 다음 주에 상장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 설명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왔는데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연 15% 분배율을 고정하고 매달 1.25%씩 분배를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15% 정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데일리로 옵션을 매도하는데 이제 매일매일 커버드콜 옵션을 매도하는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 매도 비중은 100%라고 보였는데 하지만 투자 종목이 하루에 1% 미만 상승하면 ETF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가가 최대한 완만하게 상승해야 이 종목도 상승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출시되고 주가 흐름도 보면서 분배금을 보면 조금 더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분배금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주가 상승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보다는 그냥 고정적인 분배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다음 주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출시되고 나서 분배금을 지급하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나빠졌지만 그래도 이번 주 증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나름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월배당 종목들 수익률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3.7%까지 이제 내려갔는데 아마 다음 주에 똔똔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고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데리고 온 현대차 EUB는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14만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5만원 근처에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5만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 맥쿼리 인프라와 NH투자증권은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노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지금 매달 30주씩 모아가고 있는데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2%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매달 30주씩 적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JR 글로벌리츠 이번 주에 4,000원 살짝 깨고 다시 4,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4,000원을 확 깰 때 그때 추가 매수할 생각이고요. DN오토모티브는 1차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바닥 구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면 그때 조금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현대차가 25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요 배당주들을 실적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일단 다음 주 현대차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로 밸류업 기대감이 더 옅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정부는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입법 관련해서 거의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너네 진짜 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애매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원위치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식 소각을 같이 해나가는 은행주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 전까지 원위치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하나금융지주를 또 열심히 째려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종목 하나를 더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고 NH투자증권을 정리하고 나서 하나금융지주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진입한다면 그때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계좌를 보면 미국장이 이번 주 많이 하락하면서 커버드콜 종목들 수익률도 크게 축소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매수하는 패턴을 약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배당금이 나오면 매달 2주씩 적립식으로 담고 있었지만 이제 조만간 JPI는 마이너스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때그때 조금씩 더 사면서 적립 매수하는 방법을 조금 변경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번 주 삼성자산운용에 제가 방문해서 코덱스 ETF 홍보 컨텐츠를 녹음하고 왔거든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할 것 같은데 이 영상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 봅니다. 염치가 없지만 조금 부탁을 드려보았고요. 그러면 다음 한 주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